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쓰시느라고 좀 바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 작성 부탁드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 뭐 계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적으로 또 더 질문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연락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학생의 어떤 개별적인 상태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뭐 추후에라도 전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어느 정도 작성 좀 많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카이미디어 수학학원 원장 홍근중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학원을 이쪽에 오픈하게 된 거는 이제 2018년 벌써 이제 7년 차가 됐어요. 거의 만으로 이제 7년 차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 맨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있었어요. 네, 한 달 동안 아무도 학생 없는 상태에서, 네, 학생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그냥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혼자 있다가, 네, 한 달가량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료 수업 한번 깔았었어요. 제가 무료 수업 한번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씨앗이 되면서 그대로 이제 정규 전환되면서 이제 성적이 향상되게 된 상태.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호응도가 높게 됐어요. 사실 초창기에는 그렇죠.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재원생 중에 98%가 성적이 다 올랐어요. 평균 한 개 등급 이상. 그것도 고등 과정에서 한 개 등급 이상 올라간 상태로 홍보가 많이 나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좀 빠르게 늘어나게 된 상태입니다. 그때 저 포함해서 이제 저희 개발팀이 같이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체계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정리한 저희 AI 프로그램인 카이어브가 있고요. 그걸 도입하면서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들었다? 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 추세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수업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고등 설명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중등부에 관련된 설명회이기는 하지만 사실 학부모님들 대다수가 중등 쪽까지는 크게 그렇죠. 궁금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봐요. 내용상으로는 어떤 고등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중학교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약간 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이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모토로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게 개별과 판서를 한 번에, 그렇죠. 아주 예전에는 수업이 기본적으로 판서 수업이었어요. 그죠? 뭐 노량진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이제 떼강의라고 하죠. 막 수십 명씩 집어넣어 놓고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일단 정보 전달 쫙 해놓고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대치에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대치에서 깨지면서 이제 개별 맞춤식 수업이 성행하게 됐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 쪽에 있다가 이쪽에 오픈을 2018년도에 딱 하면서 제가 개별 맞춤식 수업을 이렇게 깔았거든요. 근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개별 맞춤식 수업이 뭐예요? 공부방 같은 건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 용어 자체에서 굉장히 좀 어색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이 지역에도 개별 맞춤 수업하는 학원이 굉장히 좀 엄청 많아졌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생각하는 뭐 카오라든가 뭐 네, 많은 학원들이 이제 많이들 진행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별 맞춤식 수업이 깨지고 있어요. 다시 대치 쪽에서는 판서 강의가 붐이 불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판서가 붐이 분다고 해서 이전처럼 그 떼가기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현재 추세는 아무래도 개별 관리예요. 아예 그냥 수십 명씩 들어가 있는 강의는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 개별 관리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관리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어떤 판서 수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붐이 불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전부터 사실 좀 쓰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카이어브라는 AI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수업이다. 개별 맞춤 수업도 끝났고 그냥 판서만 하는 수업도 끝났다.
이제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수업이다. 이렇게 저희는 그냥 슬로건으로 내비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과 관리를 동시에 들어간다. 이거 뭐 당연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 전임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한 소리 같지만 뭐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2시간 반 이렇게 수업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1시간 반은 뭐 담당 선생님이 들어가고 이제 뭐 1시간 정도는 이제 뭐 보조 강사분이 들어와서 약간 좀 클리닉처럼 진행한다.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온전한 수업 시간 전부 다 담당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중능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씩 이제 3번 수업 들어가는데 그 시간은 당연히 담당 선생님이 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홍보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거 강점인데 왜 굳이 안 넣냐.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넣어놓는 게 맞다. 안 그런 학원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클리닉을 안 하냐? 아니요. 클리닉 별도로 있어요. 클리닉은 1시간이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학원에 딱 온다 그러면은 3시간 반씩 3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시간 클리닉으로 들어가고 2시간 반은 본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이 1차 관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원 차원에서 관리가 또 들어가요. 아니 학원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냐? 뭐 팀장님이 그냥 관리하시는 거냐? 아니요. 그 카이어브라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최종 관리가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차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자체 개발한 카이어브라는 프로그램이고 이따가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전 재원생이 의무적으로 클리닉 1시간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카이어브를 통한 학생의 어떤 상태 분석 시간이 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 이력을 추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마다 푸는 문제가 좀 달라져요.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따가 예시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내용인데 뭐 다음 내용이라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일단은 뭐 수업 클리닉 뭐 이렇게 기존 학원에서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그렇죠? 뭐 클리닉은 뭐 수업 시간에 포함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100% 담당 선생님이 들어가고 물론 클리닉은 저희가 보조 선생님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 수업이 아닌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기존 학원 뭐 수업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뭐 그죠?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판서랑 개별 맞춤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학습 관리 모델, 학습 서포트 프로그램 전부 카이어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이어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9등급제 기준으로 3등급 이내 안에 속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5등급제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2, 3학년은 9등급제고 1학년만 5등급제인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다 5등급제로 가게 될 거고요. 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는 2등급 이내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균 수학 학습 시간이 500시간이에요. 한 학기 기준으로. 한 학기. 자, 이렇게 산정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한 주에 보통 한 20시간이에요. 그럼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애매하시죠? 평균 하루에 3시간씩 한다는 뜻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매일 3시간 가까이 수학에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사실 이게 본 수업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학교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학원 수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씩 2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4시간에 따라서 4시간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4시간 동안에도 이제 쉬는 시간 빼면은 뭐 3시간 반 거기에 내가 집중 좀 못하고 멍해졌다 라고 하면은 2시간 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학생마다. 그래서 풀로 집중했을 때 시간을 놓고 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학생당 매일 거의 3시간 가까이 나와요. 그게
현재 2, 3학년 기준으로는 1, 2, 3등급 맞는 친구들입니다. 참고로 3등급이 쉬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위 23%예요. 4분의 1이에요. 한 반 30명 기준으로 반에서 7등까지예요. 네, 참고로 9등급제 기준으로 올 3등급 정도다. 인서울 간신히 들어갑니다. 네, 인서울 간신히 들어가요. 그게. 자, 그 친구들이 이 정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진도로 빠지는 시간이 대략 한 200시간 가까이 들어가니까 학생 한 명마다 자율학습 시간으로 뺄 수 있는 거는 300시간 정도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 이제 1, 2, 3등급을 맞는다 그러면은 문제집을 한 어느 정도 푼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한 어느 정도 문제? 5,000문제 가까이 풀어요. 문제집 5권 분량이에요. 5권 분량. 한 문제집이 이제 한 1000문제 가까이 되고요. 약간 얇은 문제집 같은 고난이도 문제집은 이제 한 500문제 이제 내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한 5000문제 정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만약에 300시간이라고 친다면 5000문제 한 문제당 평균 3.6분 나와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난이도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결국에는 고난이도 문제로 1등급 변별이 되잖아요. 지금 뭐 5등급제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5등급제 기준에서 1등급이라고 쳤을 때 상위 10%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이라 그러면 3등까지예요. 딱 3등까지. 자, 거기까지가 1등급인데 그 친구들이 3.6분으로 고난이도 문제 풀어내는 게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이 다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상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오답. 그죠? 내용을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한데 이 오답을 얼마나 체크하느냐가 사실상 핵심이죠. 왜? 만약에 우리 자녀가 문제집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사실 센이니까 센 같은 걸 풀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한 10개 정도 틀렸어요. 근데 그 10개를 가지고 훈련을 해서 내 걸로 소화를 시켜놨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안심하면서 다음 단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10개밖에 안 틀렸네. 잘했네. 패스. 이러고 넘어가면 다음 문제집 풀 때 거기서 또 틀려요. 걔네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잡는 거를 이제 문제집 보고서는 그것만 따로따로 챙겨놓고 똑같은 것만 한번 더 풀어봐. 의미는 있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비슷한 문제 풀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일반적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만약에 10명 수업을 나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10명 수업을 나간다고 칠 때 이 친구는 이렇게 10개 틀렸어요. 이 친구는 막 이렇게 20개 틀렸어요. 학생마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문제를 챙겨서 줘야 되잖아요. 이거 챙겨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실까요? 꽤 많이 걸립니다. 진짜로. 학생 하나하나 챙겨주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원들도 알긴 알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 해주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공통적인 거 위주로 좀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것들을 짧게 치고 들어갑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단원에서 2학생을 위해서 챙겨준다 그러면은 10명이면 10시간이에요. 10시간을 만든다? 쉽진 않죠. 그 한 반 안에서만. 10명만 챙기는데. 굉장히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아예 AI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저희 그냥 원클릭 딸깍 하면은 1분 만에 오답 다 만들어지고요. 이 친구 이거 못 푸니까 요 관련된 거 한 30문제만 만들어줘. 5분이면 만들어요. 네. 개별 관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 한마디로 이 친구한테 부족한 것만 계속 반복시켜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5000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풀 수 있는 것들을 또다시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아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정리한 카이어브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인데 학생들이 실제로 본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태들입니다.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4등급 떠 있다. 이건 지금 9등급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저희가 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두 가지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보이게 돼요. 이따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일단 가시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온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한 명마다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쪽에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느냐? 저희가 그 문제들을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유형들을 갖다가 분류 체계를 잡아놔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유형 분류가 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자체적인 분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안에 이제 레벨 1, 2, 3, 4, 5 이렇게 문제를 좀 구분을 해 놓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레벨 1은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2점짜리. 그래서 뭐 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A단계. 굉장히 쉬운 거죠. 진짜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풀어야 되는 문제. 쉽게 그냥 3 더하기 4는 7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레벨 2는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쉬운 3점 정도. 그러니까 센으로 따지면은 그냥 대표 문제 정도 되는 거. 이 유형을 안다면 이 정도는 풀어줘야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레벨 3는 뭐냐? 센 B단계에서 약간 좀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거. 아니면 센 C단계에서 쉬운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벨 4는 이제 좀 고난이도 4점이에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센으로 따지면은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레벨 5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쉽게 소위 말해서 이제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이고요. 센 애는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현역생이 고3 기준으로도 레벨 5까지 마스터하는 경우는 현역생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못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아예 안 나와요. 물리적으로. 와, 그럼 레벨 5까지 현역생이 다 마스터했다. 그 친구는 그냥 바로 수업해도 돼요. 본인이 수업해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면은. 그래서 사실상 레벨 4까지 마스터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내신 기준으로 이제 고1들 친구들 있잖아요. 현재 5등급제 기준으로는 레벨 3까지 마스터하면 1등급 나와요. 레벨 3까지 마스터하면 1등급 나옵니다. 레벨 4는 이제 약간 좀 선덥고 아니면은 이제 대진고 대진요가 좀 타이트하게 하필 2학년에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레벨 4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레벨 5까지는 안 가도 등급 경쟁에서 밀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경쟁이 좀 수월한 학교. 예를 들면 뭐 상명고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노원고라든가 뭐 불암고 좀 상대적으로 경쟁이 쉬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레벨 2까지만 마스터돼 있어도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속속 나와요. 네, 그 경우에는 왜? 무난한데 바로 안 튀어나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풀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풀 줄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이 흐름 마치 우리가 지도에서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경로 설정 다 뜨잖아요. 문제 보자마자 경로 설정이 떠야 돼요. 그래서 손만 대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어.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깨워서 이거 풀어봐 라고 하면 그냥 고민도 없이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마스터예요. 그게 레벨 2까지만 돼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쟁이 좀 약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충분히 나옵니다. 참고로 레벨 3가 그 정도 됐다 그러면은 웬만한 학교들 다 1등급 나옵니다.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 친구들 저희 지금 이번 고1 친구들 죄다 1등급 나왔습니다. 죄다 1등급 나왔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하이브리드 수업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맨 처음에 진도 강의가 나가요. 진도 강의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관련된 테스트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한 초록색은 이제 풀어서 맞은 파트고요. 진한 빨간색은 풀어서 틀린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연한 초록색은 뭐냐? 맞출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고요. 연한 빨간색은 틀릴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검증은 안 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또 테스트 봐요. 네, 그래서 맞고 틀리고 맞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부분은 빨간색, 어느 부분은 초록색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걸로 등급 예측을 들어가요. 네, 등급 예측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수업하고 또 올라가고 이 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예시를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오잉, 오잉. 잠시만요. 이래만 표시로 돼 있구나. 복제로 해놓을게요. 네, 이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카이허브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학생 페이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이 돼 있는데 이 안에 이제 학생 관리, 뭐 지금 현재 재원생들 여럿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지금 폼 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네. 아쉽네요. 네. 사실 이 친구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고1 최상위반에 있는 학생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친구가, 이번에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네,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현재 20회차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변동사항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지금 계속 처음부터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요. 점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낮은 점수 2475에서부터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그래서 레벨 4는 점수가 조금 높은 상태예요. 이 친구가 맨 처음에 7341이었어요. 이번에 이 테스트지를 보면서. 그래서 7000점짜리 레벨 4짜리를 문제 봤을 때 기대 정답률이 62%예요. 자, 근데 틀렸어요. 네, 자기 실력보다 조금 낮은 문제죠. 점수가 99점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요런 문제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그 다음에 레벨 2짜리 문제. 굉장히 낮은 점수대 문제죠. 그죠? 현재 이 친구 점수가 7342점인데 기대 정답률 99%예요. 자, 맞았는데 1점 올라갔어요. 왜?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틀리면 점수 진짜 와장창 내려가요. 네, 이런 문제 틀리면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쉬운 문제라고 방심하지 말고 정말 꼼꼼히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 레벨 4, 그쵸? 당연히 어려운 문제니까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쉬운 문제 다시 올라가고 레벨 3인데도 지금 기대 정답률이 높은데도 틀려버렸네요. 네, 148점 내려갔습니다. 난이도가 꽤 어려워 보이죠? 참고로 이 친구가 이번에 중간고사 때 당연히 1등급 나온 친구예요. 네, 당연히 1등급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고 틀리고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점수를 저희는 폼 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올라가고 틀리면 내려가는 시스템이고요. 자,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이 학생 현재 폼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원, 소단원, 대유형, 중유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유형 분류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레벨 1, 2, 3, 4, 5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친구 현재 상태 보시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가 있죠. 중간고사 범위였고요. 기말고사 범위는 아직 뒤쪽에 있습니다. 기말고사 범위는 이쪽은 아직 못 봤네요. 지금 최근에 요거 정리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시험 얼마 안 남기는 했어요. 네. 자, 이 친구가 맨 처음에 테스트 봤을 때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참 전으로 가야 되네요. 맨 처음에 이 상태였어요. 네, 맨 처음에 이 상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벨 1, 2가 초록색으로 예상되고요. 레벨 3부터는 지금 틀려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테스트 진행하고 세 번째 테스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 14, 15.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직전쯤이라 쉬운 것들 좀 많이 배치해봤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좀 쉽게 한번 마무리 지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틀렸던 것들 위주로 정리 한번 하면서 네, 진행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범위에서 이제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 상태 분석 있잖아요. 카이 리포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AI가 현재까지 나왔던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있는 거고요. 현재 폼 레이팅이 6,902점이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정답률, 누적 정답률, 평균 난이도, 누적 난이도. 자, 이때 변동된 상태의 정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분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각각 난이도별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정답으로 맞았는지, 유형별 성취도까지, 그리고 난이도별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유형별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아직 행렬을 지금 연습을 못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점과 약점,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영역, 개선 방향 및 학습 조언, 종합평가 및 코멘트. 이거가 다 AI가 쓴 거예요. 클릭하고 1분 만에 나와요. 1분 만에.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눈이 좀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담당 선생님의 평가가 신뢰성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다만 담당 선생님의 평가로만 모든 걸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은 분명히 잘한다 그랬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결과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폼 다 보이잖아요. 우리 애가 어느 정도까지 정리되는지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AI에 의한 분석이 들어가고, 그래서 객관적인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담당 선생님 코멘트가 따로 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된, 그래서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평가까지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자. 네, 누가 담당하더라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자. 이게 약간 좀 모토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를 실제 학생 페이지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 상태예요. 네. 자, 요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등급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도 같은 아이디를 공유하시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리뉴얼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애가 테스트 어떻게 됐지?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다 나와요. 맞고 틀리고. 네, 저희는 일단 객관적으로 다 보여드리게 돼요. 자, 그리고 왼쪽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아까 폼 보셨죠? 빨간색, 초록색. 그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등급 예측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100분이 5%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위 5%. 현재 5등급제 기준으로는 1등급이에요. 이건 9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짜게 들어가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9등급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초록색 빨간색으로 보는 거고, 얘는 레이팅이라고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틀리면 점수가 내려가요. 그럼 이 점수 산정 방식은 뭐냐? 저희가 만든 거냐? 아니요. 500년 전부터 이미 체스에서 사용되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로 만든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신뢰성이 완성이 돼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맞게 수정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은 어때요?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초록색이 많으면 그냥 높은 거고요. 얘는 그냥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둘이 완전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때 둘이 얘기하는 말이 정말 비슷하다. 그럼 얘가 웃고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완전 딴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스트를 딱 한 번 맞는데 다 맞아버린 거예요. 막 다 초록색으로 떠 있어요. 다 초록색으로 떠 있는데 점수는 한 3,000점 돼 있어요. 왜? 처음 스타트가 1,000점에서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얘는 1등급으로 돼 있는데 점수가 3,000점이에요. 이게 9등급제 기준으로는 2,000점이 4등급 안정권이고요. 9등급제 기준으로 4,000점이 3등급 안정권이에요. 6,000점이 2등급 안정권이고 8,000점이 1등급 안정권이에요. 이거는 전국 기준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짝수 단위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9등급제 기준으로 7,000 정도잖아요. 그죠? 한 1.5등급 정도? 그래서 말하는 게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맞네 라고 하고 웃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완전 다른 소리 하면은 얘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다 웃고 있어요. 다 웃고 있어요. 다 똑같은 말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봐도 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담당 선생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얘는 뭐 얼마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짐작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는 말씀드린 거죠. 지금 이 친구는 현재 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인 컨디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본기만 탄탄하게 잡고 시험장 들여보내면은 1등급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요. 그 친구들. 네. 그 다음에 밑에 다음 등급까지 남은 학습 시간, 뭐 누적 문제 풀이수, 이제 전체 정답률 이런 것들 레벨 1, 2, 3, 4, 5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생 페이지잖아요. 나의 폼. 여기서 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맵이에요. 맵. 그래서 패스 오브 매스매틱.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상태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AI 리포트. 네, 요거가 이제 이 친구의 여지까지 리포트 작성, 마지막 회차에 관련된 리포트 작성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상담 테스트 예약 필요하시면 예약 누르시면 사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공유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공유 받으신 분들에 한정해서 이제 테스트 예약하기 들어가실 수 있고,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요 페이지는 사실 안 나와요. 네, 딱 요렇게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페이지인데 학부모님들이 누구든 들어가실 수 있는 페이지예요. 네, 누구든 들어가실 수 있는 페이지. 자, 이건 웹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인사이트 페이지입니다. 재원생에 관련된 모든 레이팅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네, 재원생에 대한 이때 앞에 이니셜 들어가 있죠. 네, 이니셜. 근데 사실상 아시더라고요. 누군지. 대진여고 2학년의 SHM 누구구나. 네, 저희 뭐 나름 간판입니다. 고2 최상위반에 있는 학생이고요. 당연히 1등급 나오고 있는 학생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짤막한 요 선들 있잖아요. 요게 레이팅이에요. 실제 레이팅을 축소시켜 놓은 거라서 학생마다 지금 다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와, 그럼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인기가 많냐? 들어가시면 이 친구 내용이 다 나와요. 네, 이 친구 내용이 다 나와요. 이러니까 1등급 나오는구나. 네, 두 번째 이 친구,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친구. 영신여고, 이러니까 1등급 나오는구나. 네,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누구더라? 조금 변동돼서 제가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이 친구는 아쉽게 레이팅이 조금 낮아요. 레이팅이 조금 낮긴 했는데 참고로 이 친구가 현재 용화여고 1학년 전교 1등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종합전교 1등이에요. 사실상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 저희 그 팀장님이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겠지만 중등 때까지는 아쉽게도 이제 최상위반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테스트 막 2번씩 보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가
3월 달 되면서 최상위반으로 올라왔어요. 실력이 돼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리가 됐고 이 친구가 사실 쌍둥이가 있는데 그래서 쌍둥이가 중간 끝나고 들어왔어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이 점수 차이가 너무 났어요. 한 명은 저희 학원 학생이고 한 명은 저희 학원이 아닌 학생.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뭐 다른 친구 중에 하나도 네, 뭐 여기저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뭐 제가 뭐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평균적으로 이 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유지 시간이 한 8분 정도예요. 들어오시면은 평균 8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8분이면 이거 다 보시거든요. 요새 쇼츠 세대잖아요. 1분만 넘어가도 이게 팍팍 넘어가지는데 이걸 8분을 보고 계시다. 평균적이에요. 평균적. 한 20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야. 그냥 이거 다 들어가서 보고 계시다는 거야. 문제는 이게 재원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딱 상위 50명까지만 지금 딱 50명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지금 업로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더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일단 학생들마다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너무 말이 많아지면은 좀 그러니까 아까 하던 것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카이업에 관련된 요 내용에 관련된 거고요. AI에 의한 이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담당 선생님의 열정으로 개별 관리까지. 네,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등부가, 초중등부가 개별 맞춤식 수업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다 판서 수업입니다. 근데 고등부에서부터 시작된 하이브리드 판서 수업이 지금 중등 쪽에도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게 카이어브 프로그램이 저희가 작년 11월에 개발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동종에서 저희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곳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상태에서 이제 수업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제 속도감과 탄탄함을 동시에 잡은 선행, 현행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복습 과정과 현행 과정의 뭐 밸런스, 뭐 쉬는 시간이 없이 온전히 집중하는 면학 분위기 속에서 수업, 네, 프리노트 무제한 제공으로 자세한 풀이 첨사 많아요. 네,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궁금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반 구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자, 월수금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토 반이 있어요. 자, 월수금이면은 저희는 다 주3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월수금이면은 이제 A반, B반이 있는데 5시부터 7시 반까지가 본 수업입니다. 근데 얘는 8시 반까지로 돼 있죠. 뒤에 1시간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는 이동해서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이때 오답 정리를 하는 타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카이 테스트, 그죠? 그 카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에 카이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는 약간 오답 위주로 좀 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월수금 B반은 7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합니다. 7시 반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 수업하는데 6시 반까지 학생이 오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A타임은 5시부터 2시간 반 수업하고 클리닉을 1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B타임 친구들은 6시 반에 와서 1시간 클리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화목토 반도 평일은 똑같아요. 평일은 똑같은데 이제 주말이 조금 차이가 나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A타임은 아침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12시 반까지 본 수업 진행한 후에 남은 1시간 클리닉 들어가고 B타임 친구들은 이제 11시에 와요. 11시에 와서 1시간 이제 클리닉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이제 판서 수업으로 수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수업은 사실 저희가 하이브리드 판서 수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있고요. 나머지 수업들은 개별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개별 맞춤과 판서를 동시에 한다. 이 하이브리드 수업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초중등 쪽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선행하고 현행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진행한다. 두 가지 동시에 진행한다. 선행은 보통 진도용으로 나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제 공수 2를 나가는 반. 예를 들어서 공수 2를 나가는 반이 있다. 선행이 공수 2로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현행은 이번 시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과제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얘는 아예 안 하나? 과제로 정리해놓고 개별 케어를 들어가요. 그 안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판서를 진행하는 반, 그러니까 선행을 진행하는 그 달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3월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월에는 시험이 없잖아요. 그죠? 중학생들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선행 위주로 나가고 현행은 약간 숙제 위주의 이제 마무리 체크 위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한두 주 정도 선행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현행 마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현행은 복습 과정 위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공통진도 1시간 반 정도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개념 같은 걸 한번 싹 다 설명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 설명한 상태에서 대표 문제 같은 걸 하나를 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면은 학생들이 듣기만 한다고 되진 않잖아요. 하나 직접 풀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보세요. 네, 그래서 손이 멈춰 있다. 그러면 그 학생 옆에 가 있어요. 어디가 막히고 있는지. 손이 멈춰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옆에 붙어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20명 이렇게 돼 있으면 체크가 안 돼요. 저희 판서 수업은 최대 8명이에요. 초중등 같은 경우에 최대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바로 그냥 눈빛만 봐도 얘가 멈춰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진도 나가니까 사실상 아쉬운 단점이라고 한다면 스피드가 엄청 빠르지는 못해요. 엄청 빠르지는 못하지만 저희 모토는 이거예요. 선행보다 약간 탄탄함을 더 무리하게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탄탄하게 진행해서 쌓아 올라가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건물 같은 걸 올릴 때 벽돌을 쌓는 게 있고 시멘트를 바르는 게 있죠. 벽돌만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한참 쌓아놓으면 톡 쳐도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면 시멘트만 계속 바른다?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이게 제일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느리지 않나? 아니요. 제일 빨라요.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빨라요. 제가 고등학생들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3 친구들인데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은 좌절해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쵸 이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서울외고에 이제 박땡하 이런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작년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들어왔어요. 이 친구 6월 모의고사 수학 5등급 맞아 갖고 왔어요. 굉장히 괴로워하죠. 왜? 수능 때 비전이 잘 안 보이니까요. 수능 200일도 안 나온 상태예요.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한 거는 뭘까요? 그냥 고난이도 문제 많이 풀어. 아니에요. 기본부터 잡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얘한테 당장 필요한 걸 먼저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빨리빨리 세팅, 기본 예상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AI가 만들어줍니다.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세팅해놓고 나서 실제 기본기 위주로 하면서 정리했어요. 그 친구 수능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2등급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200일 안 돼서 5등급에서 2등급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친구 하나냐? 아니요. 작년에만 3명이에요. 작년에만 3명. 실제로 제일 심각했었던 친구는 고2 때까지 수학 시험 시간이 1분인 친구가 있었어요. 1분인 친구. 어떻게 1분이냐면은 그냥 시작하면 그냥 한 번으로 찍고 자는 친구였어요. 자기는 수학은 그냥 포기했다.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저희 학원에 왔었고 그 친구 차근차근 끌어올렸어요. 수능 때 2등급 나왔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친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한정적일 거예요. 그 시간대 뭘 하는지 좋은지 저희는 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박땡하 그 친구 있잖아요. 고대 갔습니다. 결국에 고대 갔어요. 네. 그 친구 동생이 그래서 그 친구 합격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어요. 네. 동생이 바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학생마다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AI를 통해서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이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폼 보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반 안에서 웬만하면 저희가 실력별로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같이 숙제 나가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것들은 전부 일단 숙제야 라고 들어가게 되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도 실력 편차가 있죠. 그래서 잘하는 친구, 간신히 따라오는 친구, 그 친구들은 이제 AI에 의해서 이 친구는 약간 좀 레벨 1, 2 문제를 좀 더 줘야 된다. 그럼 그걸로 산출해서 숙제를 주고요. 만약에 이 친구는 지금 레벨 2 정도 진도 나가고 있지만 이 친구 잘만 하면 레벨 3까지 한 큐에 끝낼 수도 있겠는데 그럼 레벨 3까지 그냥 자동으로 문제 산출돼서 그냥 줘요. 그러니까 같은 반 안에서도 실력 차이 때문에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둘이 반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요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 차이가 납니다. 다 걸려요. 그러면 5단 만약에 정리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하냐? 일단 진도 때문에 나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만 아까 보신 것처럼 빨간 거 남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신경이 쓰여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결국 걔를 잡게 돼 있어요. 결국. 그거 정리해서 걔가 맞을 때까지 잡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놓쳐요. 저희는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판서반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반은 총 3개 반이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반, 그 다음에 모집 중인 반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현재 화목토 B반 중에 이제 중3 친구들 대상으로 공수2 레벨 3가 진행되고 있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토 B반 중3 중에서 공수1 레벨 2 진행되는 반을 이제 신설할 예정이에요. 왜? 당연히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졸업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부터 고등부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공수1 레벨 2를 이제 해야 되는 상태라면 지금부터 달려야 돼요. 늦습니다. 정말 늦어요. 네. 그래서 신설되는 반, 그리고 중1, 2 친구들, 그 다음에 초6까지 대상으로 하는 반들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제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지금 초등부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최상위반을 내년에 아마 만들어지게 될 예정이에요. 네. 사실 뭐 자식 자랑은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웬만한 연립방 정식 암산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놀래요. 진짜로. 어려서부터 약간 좀 구구단은 외우는 게 아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수를 뜯고 붙이고 하는 게 습관돼 있어서 제가 절대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네.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고. 절대 외우면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다행히도 좀 둘째도 잘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천히 읽다가 또 한번 질문해 드리는 시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마지막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부 팀장님이 이제 실제 중등과 고등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어떻게 연계됐는지에 관련된 거를 고등부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고등부 팀장님한테 실제 고등부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질문 타이밍이 있을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저희 중등부 팀장님이 직접 들어오실 거예요. 아, 저희 중등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고등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아, 실제로 초중등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그거를 실제 저희 초중등 팀장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고등부 팀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등부 팀장 정규영록이고요. 한번 제가 어머님들께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지금 다들 뭐 선행을 많이 바쁘게 이제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행을 중심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행을 나갔을 때, 우리 아이는 공수일까지 했어. 우리 아이는 뭐 대수까지 했어. 뭐 이런 게 제가 알기로 하나의 약간 명함 같은 존재라고 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고등부 선생님으로서 이제 막 아이들을 막 저희가 받아서 수업을 막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막 어떤 학생은 막 지금 시기로 보면 막 뭐 수투를 다 했대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아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빈 곳이 되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현상이 이제 왜 발생하냐면 형식적으로 그냥 진도만 나가기 위한 수업을 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이제 수투 같은 경우 이제 2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필요 있진 않아요. 단순히 이제 아이들이 이럴 거예요. 딱 나 저 수투까지 했어야 하면 2학년 되면 기억나는 게 이제 미분 연산하는 거, 적분 연산하는 거 그게 끝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사실. 의미가 솔직히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의미 있게끔 선행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궁리를 하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폼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중등 과정이나 고등 과정이나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를 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나 대수까지 나갔는데 만약에 공수일을 시험 봤는데 여기 비어 있네. 그럼 다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른 선행보다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웬만하면 배제시키고 정말로 이제 누구나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게끔 진행할 수 있는 선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이제 고등부에 받아서 했을 때 이번 이제 중간고사죠. 이제 기말고사의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중간고사 때 엄청 아이들이 되게 잘 봤어요. 엄청 잘 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저희 학원 대표라고 했던 대진여고 학생도 저희 중등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번 6월달 모의고사 상명고 3학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100점 맞았거든요. 모의고사. 그 학생도 이제 중등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화시키면서 선행을 나가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진도를 뺄 수 있을 만큼 뺄 수 있다라는 거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충분히 이제 많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이제 요 페이지가 이제 그래프 나오고 이제 이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선행 나갈 때도 이제 책대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유형과 어떤 파트에서 약한지를 부모님들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정경록인데 경록 학생 대수 공통수학 1, 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까지 나갔어요. 이런 다음에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디 유형이 부족하고 장점이 뭐 강점이 뭔지를 어머님들이 아셔야지. 만약에 어머님들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집에 왔을 때도 어머님들이 이제 코칭을 하실 수도 있는 방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거예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로 왔을 때 아이들의 성과인데, 뭐 이건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성과물들인데요. 보시면 또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중2인데 공수 1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수 1에 대해서 그 레이팅 점수가 한 5,000점 나왔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게 선행을 나간 이유가 사실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을 받을지 또 잘 받기 위해서 선행을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공수 1학년 학생이 만약에 레이팅 점수가 50점인데 5,000점인데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공수를 나갔는데 5,000점이야. 그랬을 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떤 특정 학교로 갔을 때 몇 등급이 나오는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는 게 잔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선행한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를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등급을 바로바로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니까 레이팅 점수가 5,600점인데 이 학생이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다 맞았거든요. 대진고 학생인데 다 맞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일을 지금 선행을 만약에 하신다면 레이팅 점수가 막 5,000대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 우리 아이도 만점은 사실 시험 만점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점이 당연히 1등급이고요. 1등급 정도 언저리 가겠다. 그런 것도 어머니께서 이제 판단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요. 이 학생도, 네, 중등부 출신이에요. 중등부 출신인데, 이 학생도 보니까 이제 2학년에서 이제 1등급을 받았고요. 레이팅 점수 보니까 7,000 점수 정도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 학생도 지금 7,000이라는 게 이제 많이 높긴 해요. 사실 많이 높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선행해서 7,000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문해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조건과 그다음에 수식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선행했을 때 7,000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예측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중등부 출신은 아니에요. 아닌데 뭐 상계고 다니는 학생이었었는데 다니고 있는 학생이죠.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이번 만점을 받았고 이 만점 받은 그 기반 자체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 11월 달부터 카이어브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생에 대한 약점 파악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약점 파악을 통해서 진도를 사실 더 뺄 수 있지만 진도 나가봤자 앞에 약점이 있으면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진도 나가는 걸 잠깐 멈추고 이제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하면서 좀 튼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이렇게 맞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사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중등부 출신이에요. 중등부 출신인데 이 학생이 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 학생 이제 그래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막 엄청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게 이제 원래 담당했던 선생님께서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퇴사를 하고 제가 이어서 이제 받았는데 이 학생을 딱 이때 제가 8회차 시험 때 받았었는데 사실 좀 막막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이 학생 실력을 좀 봤을 때 9등급 당시 한 4등급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5등급제로 대입을 한다면 이 학생은 3등급 거의 끝자락에 있는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학생이 지금까지 테스트한 걸 보고 나서 어디가 약하고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걸 살려야 될지를 많이 고민 끝에 이 학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계획이 세웠던 게 만약에 이 표가 없었으면 이 폼이 없었으면 저는 이제 되게 막연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건데 보니까 이 학생이 약점이 명확하게 이거고 이걸 모르면 개념이 이게 부족한 거네 하면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더니 이 학생이 이제 이번에 수학만 따지면 전교 11등을 했어요. 전교 11등이 사실 9등급제로 봐도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학생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약점 파악과 보완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약점 파악은 돼 있는데 보완이 안 되면 사실 약점 파악 하나 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선행이든 현행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약점 파악, 그리고 누구나 다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약점이 있어야지 어머님들도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진행 과정을 통해서 약점을 메꿨는지 안 메꿨는지 확인이 됩니다. 전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도 사실 이제 중등부 출신이에요. 중등부 출신인데 상위권 반에 있는 학생이거든요. 서라벌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도 사실은 원래 더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등급 받긴 했는데 뭐 나중에 제가 지링등을 받긴 할 건데 뭐 학교 난이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 서라벌이 이제 난이도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 같은 경우 서라벌 시험지 기준으로 100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몇 개 실수를 통해서 이제 94.6점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이제 중등부에서 이 토스를 이제 받았을 때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담당 선생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지표가 명확하지도 않고 사실 모든 선생님들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이 학생이 되게 잘하는데 다른 선생님 평가했을 때는 이 학생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그래버리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도 이제 올라왔을 때 부족한 게 명확하게 보였었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가르쳤든 말든 아마 이 학생은 똑같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약점 보완하고 진행했었다면 충분히 이렇게 똑같이 받았을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런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도 이제 재원생은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 아니었고 이번에 방학 때 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학생인데 이 학생도 이제 사실 서라벌고 2학년 시험을 1등급 받았다는 건데 서라벌고 2학년 시험이 쉽지는 않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약점 보완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중등부 출신이요. 중등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등부 출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도 이제 중등부 출신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전형적으로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남학생, 진짜 완전 남학생이에요. 축구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숙제도 이제 막 그 있잖아요. 막 남자애들이 막 애교를 부린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막 앙탈 부리는 학생이거든요. 숙제 조금 못해요. 막 선생님 막 이거 막 이러는 학생이에요. 되게 귀여운 학생인데 재연고 다니는 학생인데 이 학생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좀 가르치느라.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이제 해성여고 다녔던 학생이랑 좀 결이 달랐던 게 해성여고 다녔던 학생은 하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이제 하려는 의지보다는 약간 학원이 좋아서 선생님이 좋아서 약간 선생님이 약간 혼내켜도 그냥 마냥 좋은 애예요. 전형적인 남학생인 거예요.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보여줬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쪽팔리지 않냐. 여자친구가 또 같은 학원을 다녔었어요. 이제 지금 헤어졌지만 그것도 이제 같은 반이었었어요. 저희 반이었었는데 그래서 쪽팔리지 않냐 해서 계속적으로 약점을 좀 보여주면서 이거 빨리 하자 하면서 이번에 이제 2등급을 받았어요. 원래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점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험지가 뭐 완벽하게 천면만 보이는 건데 뭐 찍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풀이를 다 보거든요. 다 곧잘 풀어서 자기 이제 내 딱 이 최고점 맞게끔 점수가 나온 시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점 보완 이것도 아이들한테 너는 뭐 복소수가 약해 하면 아이들은 되게 막연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약점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에 복소수에 뭐가 빨간불이 많고 그러면 아이들도 되게 좀 충격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거 했을 때 오히려 되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이제 수행을 하는 행위가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중등부에서 올라왔을 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리 같은 걸 막 하잖아요. 뭐 떡볶이를 하나 예시를 든다면요,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떡이 필요할 거고요, 양념장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파가 있고요, 뭐 당면도 있고요, 오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합쳐져서 이제 요리라는 떡볶이가 되는 거잖아요. 수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게 지금 표가 어떤 표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라벌 고 1학년에 1번 문제에서 재료가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수식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왜 분석하고 왜 보여드리는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부족한 게 뭐냐면, 분명히 배웠는데 내가 뭘 배웠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뭘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다 배웠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1번 문제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라벌 예시예요. 서라벌 1번 문제가 뭐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에 대한 판별식 부호를 따져라 라는 문제면, 아이들은 이 문제가 이걸 말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이제 좀 표현이 거칠지만 토막을 내면서 아이들한테 1번 문제는 이걸 쓰였다, 2번 문제는 이렇게 쓰였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서라벌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빨간색이 이게 다 서라벌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험지에서 이만큼 어떻게 보면 정의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정의. 공식이라는 표현을 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정의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몇 가지 정의를 섞어서 어떤 한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의 정의로 인해서 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고나 그런 걸 이제 확장시키게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고등부만 하는 게 아니라 중등부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연계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네. 되시나요? 네. 이제 그 다음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2학년 부분이거든요. 고2. 고2에서 마찬가지예요. 대진고가 파란색인데 대진고 이제 시험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표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그냥 풀기보다는 문제를 토막 낼 줄 알아야지 그걸 다시 아이들이 모아서 다른 문제를 대입할 수가 있고요. 왜 이거를 저희가 작업을 하냐면,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함이거든요. 대학 가는 방법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뭐 정시는 이제 모의고사, 수능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수능이라는 게 어떤 한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원과 학년을 초월을 하면서 개념을 섞어서 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런 작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내가 왜 배우고 내가 어디다 쓸지를 아이들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떤 숙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알아야 나중에 이제 수능 봤을 때 이게 수능 이렇게 내는 게 수능 문제이구나 하면서 시각을 좀 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이제 토막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리된 거예요. 뭐 서라벌고에서 고배 법칙이 93문제인데 이게 사실 수치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시험지가 고배 법칙이 93문제 나오면 보통 시험지 한 회분이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제가 돼 있는데, 이건 저희가 최대 한 1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정의가 다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부나 고등부나 똑같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적성도 부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리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요리라는 거는 하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지금 2학년 거고요. 그렇죠?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DF에 그 파일에 다 있거든요, 형님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건데요.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관련된 거나 학교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디 진학하고 싶은데 이제 이 학교 난이도는 어떻고 어떻게 추세가 되는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현행은 제가 사실 잘 모르고요. 선행 과정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진고 출신이라서 이 동네에서만 강사를 했거든요. 10년 정도 했는데 모든 학교를 과거서부터 쭉 알고 있어서 네, 편하게 학교 아무 데나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아닌가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라는 대진고에 대해서 몇 개 학교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대진고가 제가 이제 07학번인데 제 기억이 확실히 좀 많은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첫 시험 봤을 때 수학 평균이 30점인가 나왔었어요. 수학 평균이. 근데 이제 많이 좀 변형이 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옛날만큼 명성은 아니에요, 대진고가. 왜냐면 이제 지금 올림푸스라는 부교재를 활용하면서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간고사 시험이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청원고나 청원여고가 더 어려웠었지, 대진고가 막 이번 시험 어렵다 한다면 사실 공부를 덜 한 거고, 청원여고랑 청원여고는 문제가 점점점 되게 신기한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원여고, 청원고 특징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타이트하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끝나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풀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항상 해요. 그래서 청원여고나 청원고를 만약에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산 속도가 정말로 빨라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보자마자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고 어디 파트에서 어떤 정의를 쓰는지 약간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도 집은 찾아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바로 파악을 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야지 청원고나 청원여고를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좀 빡세진 학교예요. 청원고나 청원여고가. 네. 두 학교가 이제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 스타일도 좀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용화여고 있고 해성여고, 영신도 있고 많잖아요. 용화여고로 말씀드리면 용화여고는 이제 옛날부터 수학 평균 자체가 물론 과정반이 있지만 평균 자체가 그렇게 막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수학 문제가 어렵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이하게 내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평이하다는 게 말이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평이하다는 거는 일단 수업 문제 중에서 학교 교과서를 몇 문제 반영했냐라는 걸 이제 평이하다고 표현하는데,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한 20문제 중에서 한 5, 6문제 정도 이제 반영을 하는데, 사실 그 정도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 4점에서 5점이 되는 건데 30점을 이제 받고 들어가는 점수니까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평이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화여고는 되게 평이한 학교고, 또 최근에 많이 좀 바뀐 학교가 상명고가 좀 많이 변했어요. 원래 상명고가 수학이 되게 좀 쉬웠었는데 이번 이제 학교에서 공표하기를 우리 학교는 이제 앞으로 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내겠다 해가지고 1학년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 부교재고, 2학년은 모든 2학년들은 일단 수능 특강이 이제 대부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 모의고사 틱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명고가. 그래서 또 게다가 또 상명고는 특징이 이제 누적 범위라서 진도가 되게 누적돼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부담감도 커지기 시작하죠. 근데 누적 범위는 옛날부터 했던 거라서, 근데 또 누적 범위라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누적된 범위는 되게 쉽게 출제를 해요. 다행히도. 네, 그런 학교고요. 혹시 또 궁금한 학교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네. 상위권반 같은 경우는 제 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좀 다르겠지만 상위권반 같은 경우는 지금 13명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풀어보면 네. 시험 푸는 거는 종이에다가 푸는 거고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따로 그렇게 프로그램에 하시는 건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서술 하나하나 다? 네, 확인이 다 가능해요. 네. 이거를 이제 패드로 이제 원래 할까 말까 저희도 고민했었는데, 만약에 수능을 패드로 본다면 하겠죠. 근데 수능은 패드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이에다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 아이들이 채점하진 않고요. 다 걷어서 저희가 점수를 기입합니다. 네. 고등학교 가는 주 2회, 3회? 아니, 고등학교 가는 주 2회입니다. 주 2회에 클리닉 한 번입니다. 결국은 3회? 네, 그쵸. 네. 궁금하신 학교나 뭐 이런 것들 없으신가요? 해성여고요. 해성여고가 재작년까지는 이제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근데 교과서만 풀면 정말로 막 80점, 막 90점 맞을 수 있는 학교인데, 이제 작년부터 난이도가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학년 선생님들이 다 교체가 되면서 학교가 작년부터 부교재를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해성여고가. 그러면서 난이도가 급속하게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그전 스타일로 해성여고를 대비했으면 작년도 학생은 되게 폭삭 망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해성여고가 부교재를 쓰지만
이제 작년 비해서는 난이도가 살짝 좀 쉬워진 거고요. 그래서 원래 쓰진 않았던 부교재를 활용하면서 해석여고도 약간 수학에 대해서 좀 살리려고 좀 노력을 한 학교예요. 왜냐면 해석여고가 옛날부터 수학에 되게 약점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해석여고에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본다면 한 반에,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한 반에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만큼 해석여고가 수학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살리려고 학교에서 최근에 많은 노력 중이다라는 거고, 영신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학교 프린트를 활용했는데 그 프린트가 이제 이번 연도부터 바뀌었어요. 그 바뀌었다는 게 작년까지는 되게 옛날 문제, 제가 07학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풀었던 문제조차도 활용하는 학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에 대해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 연도부터 그 문제를 다 갈아엎으면서 되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영신여고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신여고는 그 프린트만 정말로 완벽하게 하면 나쁜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아요. 네. 거기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학교별로 그런 성향에 따라서 반별이 아니라 아이들 학교별로 따로 준비시켜주세요. 고등부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고등부는 다 레벨별 수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학교별 수업은 언제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내신 대비를 보통 2달을 잡고 진행을 하거든요. 첫 달은 판서로 이렇게 수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달은 학교마다 부교재가 있고 프린트가 있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은 개별 맞춤으로 다 진행을 해요. 네. 한상고는? 한삼고요. 한삼고도 부교재가 있어요. 근데 한삼고가 제가 작년도, 그쵸, 지금 고3 학생 한삼고가 있는데 제가 그 학생 1학년 때 가르쳤거든요. 그 한삼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만약에 한 문제를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9등급제였으니까 그러면 등급이 확 떨어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고정된 1등급이 항상 있어요, 그쪽은. 그래서 이제 1등급 점수랑 2등급 점수 갭이 좀 심해요. 왜냐면 퍼센티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고정된 1등급 아이들은 무조건 항상 1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깨기가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삼고에서 9등급제로 2등급이나 3등급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두터운 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있긴 한데 거기는 유독 되게 두꺼웠었어요. 네. 그래서 부교재가 거기도 있어서, 근데 거기는 부교재를 정말로 착실하게 활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착실하게 활용한다는 게 변형까지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경을 정말로 많이 써야 돼요. 네. 변형이 좀 그냥 변형이 아니라 살짝 좀 이게 이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까지도 해야 돼요. 네. 데일이요? 데일외고요. 데일외고가 거기가 학교에 그게 있어요. 그 프린트가 있는데 그 프린트가 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외고의 특징이 프린트가 있거든요. 부교재는 프린트가 있어요. 근데 그 프린트가 그냥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그게 그대로 나오냐? 그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60문제 기출을 주어졌는데 다 풀 줄 알거든요. 근데 막상 풀려고 하다 보면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숫자를 바꾸면 당연히 연산이 바뀌는 거고, 연산이 바뀐다는 게 또 숫자가 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아는데 막상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어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데는, 데일외고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를, 되게 어려운 문제를 서술형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프린트 하나를 정말 다 분해할 정도로 다 봐야 돼요. 정말 좀 까다로워요. 네. 까다로운 학교예요. 그 프린트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다음에 대진여고요. 대진여고는 이 동네 여고 중에서 일단 시험이 제일 어렵고요. 또 부교재를 활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되게 난감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부교재를 만약 활용한다면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될지 감이 오는데, 출제에 대한 그 범위가 물론 한정돼 있지만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들이 그 판서하면서 이제 문제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 알려주는 게 사실 되게 기본 문제를 막 써주기도 하면서
또 심화 문제까지도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프린트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의미가 없는 프린트인데 그게 교과서 프린트예요. 그래서 의미가 사실 없어서 대신 요거는 일단 명성이 좀 있어서 모의고사 1학년도 모의고사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모의고사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진요가 사실 가르치기가 좀 제일 까다로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뭐 모의고사를 풀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진요고 학생이라면 모의고사 당연히 교과서는 기본이고요. 그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셨던 레벨 1부터 5까지 있잖아요. 대진요고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안정적인 1등급을 받으려면 3레벨까지는 무조건 통달을 해야 되고 4레벨을 풀지 말지 그러니까 풀어도 20문제를 풀었을 때 거기서 적어도 한 10문제는 맞아야지 되게 안정된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진요고는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고정된 1등급이 있거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저희 학원에 이제 대표라는 학생이 그 딱 두 턴 그 1등급에 한 명 있는데 이 학생이 진짜 잘해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대진요고 같은 경우는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질문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게 뭐 중등부 관련돼서 더 궁금하실 거예요. 해서 지금 중등부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니들께서 마저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일지 혹시 제출 아직 안 하셨으면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귀가하실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거 중등부 그 기출 변형한 건데요. 이 기출 변형이 사실은 AI 저희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 문제집에서 보지 못한 유형들도 좀 있거든요. 익숙한 유형들도 있는데 한 단음 더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비재원생들을 위한 그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든 이제 그런 거라서 재원생들은 따로 풀리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숫자만 좀 바꿨어요. 그냥 정말 쌍둥이 느낌으로. 왜냐면 이제 비지원생들이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거라서 네, 그렇게 이따가 가실 때 한번 참고해서 시험 마무리 한 학생들이 있다면 예, 이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좀 질문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랜 시간 앉아 계셔가지고 이미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아, 네.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중등과정은 내신 대비 몇 주 잡힌다? 아, 그거는 정말 좀 학생마다 좀 다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4주, 5주 뭐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좀 아예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냥 계속 선행 진고 나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판서반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정해진 기간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느낌이기 때문에 그 주교재 그다음에 부교재가 또 다르고 만약에 선행을 멈춘다 하더라도 이미 배웠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좀 원예방정식을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가고 싶다. 나는 내신보다는 그러면은 이미 배웠던 과정이지만 그 부분을 복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신을 집중하는 동안 이 친구는 난 원예방정 조금 더 보겠다. 그게 이제 내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시중교재는 안 써주시고 자체 문제 발견하는 부분만 아니요. 저희가 이제 진도 나가는 건 사실 시중 교재를 써요.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재를 쓰고요. 왜냐면 이게 객관화가 돼야 돼요. 왜냐면 어머님들께서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재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센, 일품, 센에서도 B단계, C단계, A단계. 맞잖아요. 그래서 진도 나갈 때는 그렇게 교재를 쓰고 그 다음에 오답 모음이나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양질의 문제를 따로 편집해서 저희 자체 프로그램, 자체 교재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아까 시각교사에서 레벨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요. 저는 각각 1, 2, 3가 어떤 교재로 하는지. 보통은 처음에 진도를 배운다고 하면 저희는 개념서 하나, 유형서 하나 반드시 쓰거든요. 보통은 개념 원리 라이트쌤. 보통은 그렇게 되고 1회독 할 때는 같이. 그리고 2회독제는 뭐 쌤. 그 다음에 뭐 블랙lab에 갈 수도 있고 고등에 갈 수도 있고. 네, 내신 대비할 때는 충분히 심화까지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내신 대비 아니고 선행할 때는 심화를 안 나가나요?
나가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과정을 공통 진도만 이렇게 나가는 거고, 개별적으로 부교재는 2과정, 3과정 갈 수 있기 때문에 숙제 위주로, 그쵸. 그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그 진도와 맞춰졌다고 하면은 다 같이 나갈 수도 있겠죠. 오답부터 그런 것도 하나요? 엄청 저희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 오답 모음이 진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오답 모음을 사실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교재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보통 판사 학원들 같은 경우는 진도는 그냥 그 기계적으로 3개월마다 나가는데 오답 정리를 못 해요. 예, 그리고 내가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이해가 좀 덜 됐다거나 과제를 좀 못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면,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정말 집요하게 불러서라도 그 오답을 다 띄고 오답 모음을 꼭 나가게 해요. 그 오답 모음도 2차, 3차. 그러니까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마치 시험 대비하듯이 켜켜이 쌓아 올라가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호흡이 좀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느라 호흡이 끊기기도 하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갈 때 앞에 부분 이제 잊어버려요. 뒤에 거 가다가. 왜냐하면 이게 뭐 고등 예신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답 모음이 이렇게 좀 단원별로 나가기도 해요. 아까 판서반 안내에서 화목토 중참 공수원 레벨 2까지 네네네네. 개설된다고 네네네. 써있는데, 네. 이번에 공수원 처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한 번씩은 배웠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우리 학생 뭐 1통을 배우고 왔어요, 셀을 배우고 왔어요 하는데, 사실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그 레벨 테스트도 사실 좀 객관하기 위해서 시험지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내부생도 보고 외부생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시험지 하나에 레벨이 1, 2, 3가 다 들어있는데, 이게 한 1회독한 친구들은 보통 이 정도 점수대, 2회독한 친구들 이 정도 점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테스트가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는 다음 레벨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구성된 그 반은 지금 거의 마감 직전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 번씩은 좀 배운 친구들이 많긴 해요. 문제 수준 레벨 2까지 수준의 문제. 이제 그거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저희가 잡은 거죠. 몇 명? 8명 정원이긴 한데 지금 거의 찬 것 같아요. 네, 그 반. 이제 궁금하신 점이 혹시 없으면은 저희 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또 해주신다고 해서요. 이따가 또 자세하게 개별 상담을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이것저것 좀 말씀 못 드린 것도 조금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체 교재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권화 교재, 그 다음에 핵심 교평수, 이렇게 2가지 교재를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가 다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단권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는 문제들 중에서 주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권화 교재만 6번 풀어서 1등급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6번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겹게 많이 풀어요. 대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반복 숙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진여고라든가 좀 상위 학교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핵심 교평수라는 문제집이 또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사실 그냥 제가 썼어요. 제가 정리한 건데, 핵심 교평수라는 게 뭐냐? 그 교평수가 그냥 교육청 평가원 수능의 약자예요.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자이스토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이스토리랑 비슷한데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 분류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시중에는 어떤 기출 문제집이건 어떤 문제집이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여기 배치돼 있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리해서 사실상 저희 그 고2 최상위반 이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이미 저희가 옥석을 키워서 만든 친구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뭐 서러벌 친구, 그렇죠? 이미 작년 고1 때 4번 시험 보잖아요. 중간기말 4번 시험 중에 3번 100점 나왔어요. 서러벌 중에서.
고등과정에서 100점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이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3번을 100점을 맞았어요. 그 친구 당연히 이번 중간 때도 1등급 나왔죠. 9등급제 기준에서. 그 다음에 그 외에 한명 같은 경우도 사실 중등부 때 저희 중등부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서 키워놓은 친구였어요. 사실상 고등부 올라갈 때 이미 미적분까지 다 끝났어요. 고3 미적분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좀 선행보다 현행에 치중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기본기 탄탄하지 않으면 기본기 쌓는, 그리고 심화 위주로 들어간다라는 것뿐인 거지, 이렇게 탄탄하게 들어가면 진도가 더 빨라요. 진짜로 더 빨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결국 거기까지 갔고,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아쉽지만 1학년 올라갈 때 저희 학원에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너무 아까웠죠. 기껏 키워놓은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사실 작년 12월에 다시 왔어요. 왜? 사실 대진고 친구인데 1등급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희는 야, 얘는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인데, 자신 있게 그냥 다른 학원에 갔다가 1등급 한 번도 안 나오고 심지어 3등급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12월에 돌아왔어요. 이번 중간고사 1등급 나오고 전교 1등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너무 뭐 이렇게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2학년 간판 친구들이에요. 간판 친구들. 그리고 지금 현재 1학년 간판 친구들, 당연히 이제 뭐 거의 다 1등급이 안 나온 친구도 있기는 합니다. 아쉽게 안 나온 친구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기 탄탄하게 잡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자체 교재를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 시중교재 쪽에서 또 들어가느냐? 사실상 그 중학교 때도 단권화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기는 하는데, 단권화 교재 자체가 일단 한 번 정도 기초과정은 좀 하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아요. 레벨 1이 있다고 치더라도 레벨 1 문제가 그렇게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스타트 해놓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친구들은 그걸 기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문제마다 또 다 다르지 않냐? 아니요, 저희 레이팅이 다 떠요. 어차피 테스트 보면서 이 친구가 레벨 1, 2, 3가 어떻게 잡혔는지가 보여요.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님이 질문 주신 거 중에서 이제 중3 친구인데 공수원을 레벨 2부터 들어가는 반,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레벨 2부터 들어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레벨 2만 잡겠다가 아니에요. 레벨 2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벨 1 정도까지는 이미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뭐 물론 몇 개 정도는 빠질 수도 있어요. 편차가 조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분명히 레벨 3까지 다 잡는 친구들이 나와요. 보통 레벨 2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레벨 4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욕심 있는 친구, 나는 이제 중등 과정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다. 그러면 내신 기간 딱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명중 같은 경우는 시험 어렵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의지중도 조금 쉬워졌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중학교들은 사실상 뭐 그냥 센 적당히 레벨 2 정도만 풀어도 90점 그냥 나와버리니까 나는 현행은 그냥 테스트만 보고 그냥 적당히 정리할래, 심화로 들어갈래. 그 친구들 중에 레벨 4까지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레벨 2에서 출발한 반인데 레벨 3까지 싹 다 정리하면서 레벨 4 몇 개 건드리면서 이제 질문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죠. 한 친구는 내신 대비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한 레벨 2만 마스터하고 끝난다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레벨 4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반이 또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이제 그 과정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중등 과정으로 반편성하지는 않아요. 중등 과정보다는 고등 과정으로 반편성해요. 그러면 중등 과정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반편성을 어떻게 하냐? 사실상 선행을 못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중학교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약간 좀 개별 맞춤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개별 케어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이제 정리됐으니까 2반에서 출발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일단 가장 베스트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커리큘럼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끝나요.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사실상 중3과정까지 끝나요. 그게 레벨 2까지 끝납니다. 레벨 2까지. 그리고 중학교는 레벨 2까지만 끝나도 거의 90점대 이상 나옵니다. 100점 나오는 학교들도 대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레벨 3는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때 현행에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중1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상위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공수 1, 2가 다 끝나요. 다 끝나는데 레벨 2까지 끝납니다. 레벨 3는 되는 학생에 따라서 좀 건드려져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대수랑 미적분원이 레벨 2 정도까지 끝나고요. 중3 때는 확통이랑 미적분 2 이렇게 해서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폼에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폼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보면 다 보여요. 그냥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정리됐는지. 하지만 시간 지나면 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정적인 반배정이 들어갈 때는 전체 테스트를 한번 다시 또 봐요. 그래서 다시 봐봤을 때 분명히 초록색이었는데 다시 빨간색이 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럼 이 부분만 빨리빨리 한번 체크해서 정리해놓고 마지막 반배정이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벨 3까지 마스터가 돼 있잖아요. 이미 중3 때.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안 나오기가 힘들겠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들이에요. 현재 고2 최상위반 친구들. 이미 거기까지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오면 이거는 반쯤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선생님 탓이다. 안 나오면은. 네. 이렇게까지 키워서 올려놨는데. 그리고 실제로 나왔죠. 네. 실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식 분석이라든가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말씀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자, 뭐냐면은 어디 갔더라? 내신 대비로 들어가 있을 때 어디 갔지? 분석 결과. 아이고, 데이터 관리.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사실 여기 좀 저희가 뭐 기록을 좀 없애야 되긴 하는데 네네 작년 이제 해석여고 기출입니다. 작년 해석여고 기출. 자, 이 시험지를 저희가 AI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옆에 분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공식마다 분석되는 거 1분 걸려요. 이 분석하는데 1분 걸려요. 이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실까요? 최소 1시간 걸립니다. 이거 분류하는데. 저희 이번에 거의 10년치 넣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까지 넣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다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되게 많죠? 하루 걸렸어요. 다 분석하는데. AI로 다 분석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예요. 학교마다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나와요. 지금 저희가 6개 학교만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추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아예 뭐 중요한 것들은 어느 학교에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그 비율을 한번 살짝씩 봐보시면은 여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나오네. 이게 10년치 근거예요. 저희 주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전부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전부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다 같이 중요한 문제들은 공통으로 집어넣어 놓고 이쪽 학교에서 특별히 더 자주 나온 거. 그러니까 뭐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장담 못해요. 그렇지만 원래 예측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뭔가 촉에 의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에 의해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까 AI로 분석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년치예요. 하루 만에 돼요. 문제 얼마나
빨리 뽑을 수 있을까요? 적당히 그냥 이 공식 집어넣어 놓고 이 학교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이 문제 하나 만들어줘. 그냥 저희가 한글로 쳐요. 한글로 타이핑 쳐놓으면은 문제 만들어줘 하는 순간 1분 있다가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학생마다 문제 주는 게 당연히 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와 이거를 그러면 왜 한 번에 넣어서 하루 만에 만들었냐? 아니 뭐 이전까지 계속 쓰면 됐었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이어브 프로그램이 작년 11월에 개별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 내신 분석을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개발이 한 달 전에 완성됐어요. 최근에 완성됐어요. 그리고 AI로 문제 생성하는 것과 AI로 문제 해설 들어가는 것, 그리고 단계적으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것. 이 공식이 맨 먼저 나오는데 이 문제를 딱 풀 때 이 공식부터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분석도 지금 마무리됐어요. 자, 이게 아직 카이어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개발팀에서는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AI가 문제 생성하는 기능이 이 안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가능한 곳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없어요. 지금 저희 개발팀이 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 지역에서는 아예 그냥 찾을 수가 없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에서.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사실 그 개발팀에 있는 자원이 굉장히 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국내 탑 찍은 팀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때부터 같이 한번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를 10명이 들어가도 20명이 들어가도 이렇게 만들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일단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간단하게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시간 너무 길어졌죠. 네네네네. 사회부에서 네. 맞출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색깔을 옅은 해주신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뭐예요? 사실 보시면은 요거 한번 다시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홈레이팅 쪽에서 아무데나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하나 보시면 같은 대단원 안에서 이제 소단원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큰 유형이 있어요. 이 큰 유형은 뭐냐면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큰 틀이에요. 이 큰 틀 안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놨잖아요. 한번 보실게요. 실수랑 수직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다 실수랑 수직선에 관련된 얘기예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방식상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접근 방식상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 같은 개념 안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한 문제를 맞았다. 그럼 어떨까요? 비슷한 주변에 있는 문제 맞출 확률이 좀 많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 막 단원이 다른 지역까지 맞을 걸로 예측이 되기에는 좀 힘들다고 당연히 판단되실 거야. 비슷하니까 맞을 가능성이 있겠지. 비슷하니까 얘 틀렸으니까 얘도 틀릴 가능성이 있겠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자동적으로 산출될 때 뭐가 맞고 틀릴지에 대한 거. 그럼 지금 얘는 좀 특이하지 않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이 지금 있지 않냐. 같은 대유형 안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안에 내용도 비슷하잖아요.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 똑같죠. 근데 그 안에 내용 보시면 2개씩 묶는 거라 합차식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큰 차이 없어요.
정말 큰 차이 없어요. 근데 큰 차이 없는데 왜 얘는 맞았는데 얘는 틀렸지? 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4개를 갖다가 2개씩 찍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패턴 연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는 맞았는데 얘를 못 풀었다? 실수일 것 같은데? 그렇죠. 실수일 가능성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이런 케이스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이 친구 누군지도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장담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 그냥 풀이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얘는 풀이를 제대로 알고 있죠. 왜? 투, 쓰리 다 맞았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하면 그냥 뭐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로 하면 되겠지. 이거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똑같이 4개인데 얘 어떻게 하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그냥 이러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큰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 풀이는 약간 좀 암기성, 자주 봤기 때문에 풀리고 어떤 거는 자주 못 봤기 때문에 못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맞았으면 얘를 맞을 걸로 추정하지만 연한 초록색이기 때문에 검증 한번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실제로 풀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틀면 그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 이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주변 문제 더 주는 거예요. 네, 주변 문제 줘봐서 예를 들어서 다음 테스트에다가 레벨 2를 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2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면 실수일 가능성이 좀 크겠는데? 이렇게 생각 들고요. 만약에 레벨 2 틀렸다. 무슨 생각 드실까요? 얘 빵꾸 뚫렸네. 요거 잡아야 된다. 집중적으로 여기 문제 좀 풀려야 돼요. 네. 그리고 얘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얘를 구분했는지 학생들한테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큰 틀이 잡혀져 있으면 얘가 다 같이 잡혀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풀어서 답 나오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왜? 답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그 주변 정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고난이도는 못 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레벨 2, 3는 나와야 돼요. 쉽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계동 이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뭐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풀이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중계동이면 그냥 중계동이에요. 그냥 중계동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한테 상계동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그냥 상계동인 거야. 다른 거예요. 잠깐만 상계동 중계동 다 노원구에 있잖아. 그럼 옆에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상계동만 알고 있고 이 친구는 중계동만 알고 있고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야. 이 전체적으로 엮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대유형을 잡고 그 다음에 중유형을 잡은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얘가 사실상 다 같은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중계동이라 그랬을 때 이게 뭐 미국 뉴욕에 있는 중계동인지 그렇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중계동인지 그렇죠.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자,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오답을 1차적으로 만들잖아요. 틀린 문제만 오답으로 원클릭으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친구가 아까 전에 요거 했었죠. 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요 전체 테스트 아닌데? 네네네네. 이 친구가 학생관리 쪽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진행됐었던 친구들은 보통 이제 뒤에 있을 거라서 네, 요 예를 들면은 요 친구 오답 노트를 딱 들어가면은 오답 노트 생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 오답 노트 안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 확인을 누르면 이미 오답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이실까요?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1초 만에 나와요. 1초 만에 나옵니다. 이거 그냥 뽑아서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오답노트 생성을, 아니다, 문제집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친구는 좀 너무 많이 맞았는데? 다 할게요. 전부 다 클릭해서 선택 확인, 오답수 13개, 미리 보기. 그죠? 13문제 그냥 나왔죠. 지금 만든 거야. 지금 만든 거. 딱 틀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로 지금, 아니다. 오답노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집 생성을 들어가 볼게요. 문제집 생성. 예를 들어서 50문제로 생성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졌죠? 문제집 한번 보실게요. 연습장은 뺄게요. 그 연습하라고 옆에 빈 종이 하나 더 껴놓는 거라서 50개요. 각각이 레벨이 얼마짜리인지 소단원, 대유형, 중유형 다 튀어나옵니다. 자, 요거 네. 자,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 보신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 어디 갔냐? 마지막에는 틀린 게 없나? 아, 여기 다 맞았네, 마지막에. 네네. 아, 마지막에 다 맞았네요. 틀린 거 중에 하나 좀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번 문제 틀렸죠. 이 4번 문제 틀렸으면 맨 처음에 오답 모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요 틀린 문제, 요 딱 하나가 그대로 들어가요. 요 틀린 문제 하나가. 네, 이 문제가 그냥 들어갑니다. 아까 있어요. 자, 근데 문제집 생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집 생성으로 들어가면은 얘 말고 요 옆에까지 9개 있잖아요. 9개에서 문제가 나와요. 네, 9개에서.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계속 AI가 산출해서 문제 만듭니다. 학생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반 수업 안에서 진도를 나간다고 치더라도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 그 주변 문제에 대한 연습을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걸 다시 한번 숙제 풀어서 제출했을 때 이제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야, 얘는 이게 실수가 아닌데? 이건 모르는 건데? 아니면은 이 친구는 이거 실수가 나오네. 근데 잠깐만, 이 친구 이런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 좀 덤벙대면서 푸는 거 아닌가? 그러면 풀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네. 나중에는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는 학생이 푸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영상으로 자동 촬영이 되면서 AI가 인식하는 그림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어느 단계에서 멍을 때렸는지 다 튀어나와요. 네. 그거는 조금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비전까지 다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현재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잠깐 남으셔서 개별 질문 하셔도 되고, 바쁘신 분들은 딱히 궁금하신 거 없으신 분들은 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